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5월 9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며칠 연휴로 쉬었더니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금요일이고요. 제주 지역에는 일부 주말 사이에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고, 서울 제경 지역도 약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비가 오면 또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또 감기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따뜻했던 날씨가 유지되다가 또 10도 안팎의 또 낮은 날씨로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또 이게 체력이나 이렇게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푹 쉬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가 치적치적 오니까 또 약간 기분도 구름이하고, 오늘도 시장은 코스피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좋지 못했고요. 2차전지 쪽도 좋지 못해서 대부분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크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호실적이 나왔던 숫자로 증명이 된 종목들은 급등각이 더 나오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는 종목들은 또 급락을 하는 아주 수급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중국과 미국의 또 협상 테이블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첫 테이블에서 무슨 어떻게 큰 그리고 핵심적인 사안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들 때문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경계감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지수단으로는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미노님께서 정구지 찌짐했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정구지라고 말씀 주시면 혹시 경상도 쪽 계신 분이신가요? 예, 정구지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정구지. 오늘 같은 날, 전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해물파전 같은 경우도 되게 맛있어요. 네. 대학 다닐 때 저도 대학가 바로 앞에 해물파전집 아주 잘하던 곳이 있어서 아주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정구지 찌짐 말씀 주시니까. 자, 그래서 저도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8.4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2차전지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가상화폐와 우주항공, 방산, 강관업체, 조선기자재와 피팅, 자동차와 부품, 증권보험, 양자, 암호,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영국 무역협상 합의에 이어서 주말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첫 협상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영국과 이렇게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아마 첫 협상 대상국이 영국이 아닐까라고 외신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린 적이 있고요. 무역 흑자국 영국은 이제 결국은 이게 적자 국가는 다른 출발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국과의 첫 합의가 나왔지만 너무너무 합의하기 쉬운 대상과의 합의였다라고 해서 이번 첫 합의 자체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 듯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쉬운 상대와의 합의였다. 그런데 다른 나라까지 똑같이 이렇게 합의가 되기는 좀 만만치 않다. 라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첫 합의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을 때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지지부진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뭡니까? 트럼프가 주식 사라고 막 외쳤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2% 가까이 미국 시장이 올라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단타처럼 막판에는 상승폭이 확 줄면서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는 됐지만 마지막 종가 무렵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낮춘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기대감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뭐 베센트 점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리라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의 의미를 가진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나올까라는 어떤 퀘스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영국과의 관련된 트레이드 딜 이슈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원문이 이게 해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데요. 이걸 쉽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연합뉴스입니다. 예. 보면 연합뉴스가 아주 이렇게 이런 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쪽에서.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표로 도식화했는데요. 결국 보면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 품목 관세를 27.5%에서 10%로 줄인 거죠. 보편 관세 10% 유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수출 관세를 27.5에서 10%로 줄였고요. 다만 영국의 작년 대미 수출 물량 10만 대 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높게 올라가면 이제 25% 그대로 이제 20% 중반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영국이 연간 단위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10만 대 수준이에요. 지금 글로벌 이게 영국에서 북미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 그 내에서 이제 10만 대에 대해서 10% 해준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뭐 관세가 20% 중반으로 때리지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 이상을 잘 팔지도 않는 거고요. 그래서 딱 그만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0%로 나누었는데요. 영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을 했고, 영국의 덤핑 조치가 없었음에 근거한 조항이고, 양국 간 자재 협력은 지정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제로로 냈는데, 이게 노랗게 이게 쳐진 데 보시면 그게 뭐냐면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은 24년 기준 18만 톤 밖에는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철강 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미 수출이 작년 연간 기준 18만 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0% 해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한국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쿼터가 263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 수출 자체가 18만 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줄게 이렇게 18만 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로 관세를 주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영향도 이거는 크지 않다. 왜냐면 영국의 철강 관세가 제로로 됐다고 해서 한국이 그러면 한국도 뭐 철강이 엄청나게 뭐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는 거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한국은 좀 다르게 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영국의 철강 관세가 제로 %로 간 거에 대해서 한국이 환호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 방위산업은 일부 관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영국 쪽에서 또 뭐 이렇게 항공기를 또 사주기로 했잖아요. 보잉사인가요? 네. 뭔가 항공기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뭐 미국 걸 사주니까 어차피 만들어서 다시 영국으로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자체도 뭐 그렇게 때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쇠고기 그다음에 기타 농산물 상호시장 접근해서 지금 13,000톤 소고기 견적에 적용하고요. 영국으로 수입된 식품 기준의 변화가 없고 호르몬 주입 소고기와 염소 처리 닭고기 금지는 유지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영국은 의약품도 특정 품목 부분 관련해서 모든 미래 관세에 대해서 우대 조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영국의 합의가 관련해서 큰 의미를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세부 사항을 보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춰주거나 제로 관세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품 관세도 뭐 보잉 뭐 어차피 그런 걸 사기 때문에 관세 때려봤자 어차피 영국으로 다시 가져갈 물건인데 거기서 관세를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합의가 엄청나게 잘 됐다. 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합의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너무너무 영국의 어떤 관세 협상을 봤을 때 엄청나게 기존보다 낮은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무지하게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거다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불리하고요. 또 전반적인 양국 간의 경제적 유익에 대한 강화에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지만 아무튼 별로 예외 조항을 기대하고 있진 하지만 합의사항 자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를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이 롤스로이스 엔진과 비행기 부품을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영국이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를 사주기 때문이죠. 자, 제규어,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과 같은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의 니즈 상당히 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의 자동차 업체들은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제규어나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와는 좀 다른 레벨의 가격대인 거죠.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제조사들이 팔고 있는 관세가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쪽에서 부품이 들어오는데 거긴 관세 때린다. 근데 제규어나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이쪽은 굉장히 비싼 자동차들이죠. 그런 것들 들어오는 거에 시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컬 업체와 미국 시장의 로컬 업체와 이 영국의 이 자동차와는 좀 시장의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원성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이야기 있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대영국 무역 수지입니다. 이 보시면 엄청 좋아요. 예, 상품 그다음에 서비스 쪽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적자 이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가장 합의하기 좋고 가장 쉬운 나라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두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영국과의 관세에 관련된 합의가 나온 뒤에 미국 시장의 지수가 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SNS를 보여주시면 요거죠. 네, 트럼프가 스탁마켓 윌 랠리 이렇게 됩니다. 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4월 9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사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90일간 관세 유예를 땅 때리면서 주가 급등하죠. 그 뒤로.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놓고 주식 사라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2% 가까운 상승각이 가로 나타난 게 영국과의 합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월 9일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 지나서 뭔가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사라 이 말에 미국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미중 고위급 대면 무역 회담이 나오는데 10일 스위스에서 개최를 하고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약 50%대까지 낮춘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뭐가 된다면 뭐 145% 관세가 아니라 많이 낮춰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어쨌든 큰 틀에서 좀 관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발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트럼프가 주식 사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4월 9일 날 외치고 그다음에 90일 관세 유예 바로 때리고 주가는 급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만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해서 실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또 시 주석이 만날 수도 있다는 기사도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기사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회담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퐁이 주도하면서 미국 측은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관세를 50%대로 이렇게 낮추게 된다면 해당 관세 인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또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그런 게 뭐 아니었다. 뭐 그냥 실무적인 협의가 그냥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 썩 다음 주 초는 시장이 일단은 좀 빠질 수도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상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장 초반 코스피도 이에 따라서 국내 오늘 상승 출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업종별 실적과 이슈에 따른 순환매,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 등락폭이 확대되는 구간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일단 주가는
오르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재차 선물 순매도 전환하기도 했고요. 오전 기준입니다. 선물은 오전 기준 1200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근데 종가 무렵은 조금 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현물을 산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방산, 통신, 지주업종 상승을 했고요. 통신은 SK텔레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LG U+와 KT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와 금융지주, 조선업종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조선업종은 발주량이 급감했다. 지금 이제 4월 달까지 놓고 보면 조선과 관련된 발주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선업종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엔진주 관련 쪽은 그래도 주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호실적 발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전일 APR이 관련해서 대규모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APR이 또 올랐죠. 10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용과 의료기기, 화장품 섹터가 괜찮았고요. 오늘 뭡니까? 한국콜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선케어 제품 등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 공장이 있고 한국콜마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어나운스를 미리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제가 탐방 갔다 와서 실리콘2도 1분기 실적 4분기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리고 2분기가 좀 더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하나증권의 이야기 커멘트까지 실리콘2 탐방 후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실리콘2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주가 선반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실적이 어닝 서퍼가 나올지 아니면 뭐 어닝이 컨센 대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미리 좀 선반영해서 오른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콜마도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맥스까지도 지금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20만 원 선 가까이 왔나요? 예, 코스맥스도 굉장히 뭐 분위기가 한국콜마에 더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업종도 LIG 넥스원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기도 했어서 방산도 굉장히 호실적 발표에 의해 관련 상승이 지속됐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산업종들이 똑같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방산업종의 급등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특히 이제 한화그룹의 밸류업 공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화그룹 방산 섹터가 나쁘지 않은 모습도 나타났고요. 넷마블도 호실적 영향에 장중에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실적이 잘 나오면 반응을 합니다. RF나 나 혼자만 레벨업 실적 상승에 올해 신작도 8개 더 예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넷마블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호실적 기업들의 상승폭이 아주 급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 전환에 반락을 했습니다. 실적 영향이 지속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시현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뭐 전일 다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일정 부분 실적이 실망감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빠지기도 했죠. 미디어 쪽이 특히나 그렇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원일 TNI, 오가노이드 등의 신규 상장이 있었는데 각각 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전일 상장했던 나우 로보틱스도 장중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2월 이후 처음 10만 달러를 회복했다는 소식 때문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넷마블 호실적 관련해서 테마가 게임주 관련된 테마 쪽이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을 일부 했고요. 다만 이제 원화 환율 변동성 때문에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을 반납한 이후에 종가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 촉발했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기대감이 생기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서 불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전 중에 1414원대까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대만 달러 때문에 여러 가지 대만 환율 때문에 움직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414원대까지 급등을 또 했죠.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지만 오중에 다시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다가 외국인들도 현물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으로 일단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협상은 역시 주말 사이에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입니다. 협상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지난 2거래일 연속 상승할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이번 협상은 별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를 가지고 차익 실현 물량도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됐고요.
자, 오늘 정오무렵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중국의 수출입 지표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수출은 예상 플러스 2% 나왔고요. 견조한 8.2%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나타났고요. 수입도 예상이 마이너스 6%였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0.2%로 상당히 호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호조의 이유를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어떤 우회적인 환적 때문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오히려 미중 협상을 앞두고 경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해서 어떤 뭐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이쪽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심리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뭐 선오더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자, 근데 그다음 한화투자증권 그다음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요겁니다. 자, 수입량이 천연 합성고무 관련해서 수입이 고공 엔진이죠. 천연 고무는 합성고무가 수입량이 전년비 32%나 늘었고 수입 금액도 전년비 53%나 늘었습니다. 10개월 연속 두 자리 숫자대 증가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수입이 중국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수입량이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량이 전년비 12% 증가했고요. 수입 금액은 전년비 8%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한국 콜마 등을 포함한 이런 그 종목들을 보면 중국과 북미 쪽이 다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화장품의 수입 금액이 전년비 두 자리 숫자의 상승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중국 시장도 좀 회복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코스맥스 이런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쪽도 적자폭이 축소되거나 뭐 BEP까지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북미 쪽의 수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그리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동과 더불어서 올해 미국 쪽으로의 수출량보다 유럽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수출 매출이 훨씬 더 커지는 원년이다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리콘투는 꽤 올랐죠. 최근에 주가들이 꽤 제가 지난번에 탐방 갔다 온다 그때 이야기 드렸을 때가 뭐 그때부터 가격이 지금 엄청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차익 실현이 세로 뉴스가 나올지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떤 뭐 스트리트 컨센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갑자기 또 빠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가들이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목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넷마블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43%나 늘어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W게임즈, 펄어비스 등의 동반 강세가 나타났고요. 위메이드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준비 소식 등의 급반등이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업종 제가 말씀드렸죠. 전일 APR에 이어서 오늘 한국 콜마 호실적 기록하면서 실적 훈풍이 지속됐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등 실적 기대감의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좀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주가들이 꽤 올라왔다는 점이고 CNC 인터내셔널은 약간 오늘 실적이 다소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오히려 꽤 많이 빠지는 한 8%대 빠졌나요? 꽤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산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F-35를 대체해서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항공우주가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실적 모멘텀 이어지면서 강세 지속했고 더군다나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슈가 뭐 공중전 이렇게 해서 전투기가 서로 이제 대립하는데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아주 그 뒤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전투기들이 대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주가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2차 전지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중국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사의 점유율 감소 소식이 전해졌고요. 편의점 업종도 BGF 리테일, 뭐 GS 리테일 모두 영업이 역상장했습니다. 소비 침체, 장기화 우려 등이 동반됐고요. 카페24 또한 실적 실망감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12.3 사태 이후에 좀 뭐 그럴 수 있죠. 많이 안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의 아마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 시전 진행되면서 호실적 발표했던 고려아연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급등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 더존비주원 등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탑3 섹터는 금속과 전기가스 통신, 업종의 바텀3는 의료 정밀기기와 일반 서비스 건설 쪽이었고요. 실적 일정이 올 12일 날 SKT와 GK 등이 있고요. CJ 대한통운과 제일제당,
한국전력, 가스공사가 13일, 그리고 JYP와 W게임즈, 멜츠금융지수 등이 5월 14일, 하나생명이 5월 15일 등 다음 주에 통신과 금융, 유틸리티, 게임, 엔터 등 업종 일정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일 날 소비자 물가가 대기입니다. 관세 협상 지속되는 가운데 주말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쭉쭉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전에 화장품 말씀을 드렸더니 뭐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해서 한국 콜마 단팥 크루아상님 한국 콜마 실적이 엄청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단팥 크루아상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거 살 걸 다른 거 안 사고 이렇게 말씀도 주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중에 뭐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쭉 있을 텐데 방송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 도움 되신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어떤 종목을 탁 찍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장중에 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한번 숙지해 보시면 잘 자세히 들어보시면 또 충분히 스타트를 해 보시면 뭐 그런 것들 힌트가 될 종목도 꽤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죠. 그 다음 첫 번째 방산입니다. 오늘 방산이 급등했는데요. 자, 사진 띄워주세요. 외신입니다. 외신 보도죠. 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가 미국의 F-35를 대체해서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외신이 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항공우주 등이 상승을 했고요. 근데 현대로템하고 LIG 넥스원들도 실적 모멘텀 이어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자, 그와 관련해서 또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자, 오늘 풍산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는데요. 풍산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요겁니다. 파키스탄이 심각한 포병 탄약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도 오늘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죠. 고강도 전투가 지속될 경우에는 약 96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 ANI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약을 수출한 결과 자국 재고가 급감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파키스탄 국영 탄약 제조사는 노후한 시설과 제한적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최근 특수군단 사령관 회의에서 최고군 수뇌부 의제로 논의될 만큼 심각한 탄약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방위 전문가가 단기적 경제 이익을 쫓다가 전략적인 자해를 한 셈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탄약 부족 상황은 최근 인도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맞물려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4월 20일 인도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버스에 대한 총기 테러로 26명이 사망하고 인도는 파키스탄 기반의 무장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면서 양국이 지금은 대치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군의 작전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목표와 시기, 방식은 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하면서 복수에 인도 정부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키스탄이 인도가 보복을 준비 중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이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진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M109 자주포와 BM-21 다연장 로켓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약 부족으로 반격 지속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96시간, 4일 정도밖에 못 버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에서 3월까지 파키스탄은 122mm 로켓과 155mm 포탄 수만 발을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도돼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쫓다가 전략적인 자해를 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것도 풍산 등을 포함해서 오늘 방산업종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이슈가 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말린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이튼, GV 너무 좋아요 말씀 주시네요. 뭐 그런 것들 이야기도 주시네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방송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복귀를 하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기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일부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뭐 급등은 없었습니다만 상승했던 이유가 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국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 철회했고요.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만 10% 기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미국으로 수출할 물량이 연간 1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10%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20%
중반 정도의 관세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합의는 완전한 자유무역협정 FTA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수준인데 결국은 우리는 무조건 10% 지킬 거야. 이걸 보여준 거라는 거죠. 절대로 이 10%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또 보여줬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율은 향후 몇 달간 양국 실무진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주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미국의 원산지별 자동차 소비량입니다. 이 보시면은 미국과 영국은 연 10만 대 영국산 차량에 대해서 10% 관세를 수출하는 무역 합의를 5월 8일 체결을 했는데 이는 4월 3일 부과된 25% 관세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JLR은 관세 충격으로 한 달간 미국 수출을 중단했으나 최근 재개를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 의해 따르면 미국에서 소비되는 차량 중에 영국산 비중은 0.6%에 불과합니다. 미국 현지산이 54%고요. 멕시코 15%, 한국 9%, 일본 8%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산 비중이 0.6%고 그나마 굉장히 비싼 고가 제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현지산 50% 이상, 멕시코산 15%, 한국산도 9%에 달합니다. 일본도 8%죠. 큰 의미 없는 영국과의 자동차 협정은 큰 의미가 없는 체계라는 거죠. 주요 수입국들의 관세는 최소 10%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국내 자동차나 이런 쪽이 뭐 급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큰 의미 없는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현대차나 기아가 지금 경쟁력이 없느냐? 이건 아니라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 글로벌 리서치 자료인데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동그랗게 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현대차의 인센티브 YY 체인지 트렌드죠. 전년비 증감 트렌드인데요. 현대차의 인센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높지 않다는 것은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24년 4월부터 해가지고 인센티브 관련된 전년비 대비 증가 하락률인데요. 보시면 엄청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잘 팔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급등 영향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국내에서도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자, 8일 현지 시간 미국의 D-Wave 퀀텀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9%나 급증한 1,500만 달러, 약 216억 원 기록했다 밝혔고요. 독일 윤리 슈퍼컴퓨팅 센터에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납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아울러서 순손실은 전년 동기 1,730만 달러에서 540만 달러로 순손실이 77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주당 손실도 11센트에서 2센트로 개선됐다는 거죠. 손실분이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Wave 퀀텀 관계자는 1분기 말 현재 3억 430만 달러, 약 4,379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흑자 전환 전까지 자금 동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D-Wave 퀀텀이 51.23% 급등을 했고요. 퀀텀 컴퓨팅도 19.2%, 라게틱 컴퓨팅도 11.46%, 아이온큐도 9.27%, 실크가 7.26% 상승했습니다. 아르킷 퀀텀도 3.12% 관련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오늘 주가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비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 하락 소식 때문에 역시 2차 전지주가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는 2분기까지 숫자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고요. 양극재든 셀이든 간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좀 테슬라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관련해서 별로 좋지 못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배터리 총 사용량은 98.4GWh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성장을 했지만 LG 엔솔, SK이온, 삼성 SDI 등의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이 같은 기간
5.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40.3% 기록했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3% 성장하면서 2위를 유지했고요. SK온은 35.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 SDI가 유럽 및 북미 시장 내 주요 완성차 고객들의 배터리 수요 감소 영향 때문에 16.9% 감소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장률 대비,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대비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성장률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그렇게 썩 아웃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분기까지는 숫자를 보시고 봐야 된다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2차 전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회복 속에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 영향 속에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네. 8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테라울프가 8.19%, 로빈후드가 8.16%, 크린스파크가 8.09%, 라이엇 플랫폼즈가 7.65%, 마라홀딩스가 7.20%, 마이크로스트레지가 5.58%,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5.05%,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뭐 일부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가상화폐를 대놓고 밀잖아요. 뭐 가족이 다 나서서 전 가족이 나서서 막 트럼프 막 가상화폐 밀고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 위험 자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 자산이 올라가다 금 자산이 좀 주춤하고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 쪽으로 지금 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역시 주가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가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는 좀 더 많이 하락하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좀 더 높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결국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도 역시 위험자산 선호에 배팅을 하는 전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역시 이야기가 설명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에서 뭐 여기저기 파급 효과가 주고 있는 거였죠. 며칠 전 뉴햄프셔 주정부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 준비 자산법을 또 통과시켰고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강세 배경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인 마켓캡에서 따르면 금일 오전 11시 기준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5.42% 오른 10만 3,059달러, 약 1억 4,559만 원에서 거래 중이었고요. 업비트와 빗썸에서도 1억 4,520만 원 구간에서 거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입니다. 자, 미국의 의약품 관세 우려 지속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1분기가 좀 주춤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야기 나왔는데 장마치고 셀트리온 뭐 실적이 발표됐지만 조금 주춤한 실적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등 실적도 뭐 그렇기도 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제약과 바이오 이쪽이 조금은 힘들게 오늘 진행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자,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요.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완제의약품, 그리고 원료의약품, 백신, 항생제 등 주요 의약품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과 정확한 시점은 2주 안으로 결정될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혹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이 미국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만약에 발표가 직접 된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슨 제한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그 발표 시점에 오히려 주가들이 좀 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미리 지금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가고 빠져 있는데요. 결국은 발표가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재 내용들이 뭔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뭐가 뭐 강력한 제재가 나왔다 그러면 뭐 악재이겠죠. 근데 뭐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뭐 발표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섹터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주식시장 추진 언급 소식에 디지털 화폐와 STO 관련주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전일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미국은 국채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대시한다고 지적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빨리 시장에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토론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은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STO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아직 늦지 않았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성장기에 있고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STO, 원화 스테이블 코인, ETF 등 제도화를 신속하게 완결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관련된 디지털 화폐와 STO 관련된 테마주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PBR,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 관련해서 뭐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건드리겠다 등등 포함해서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 저 PBR 관련주 밸류업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건드리겠다는 거죠. 뭐 별개로 뭐 세금을 매긴다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 이런 것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PBR 관련주들도 아마 자사주를 뭐 이렇게 소각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 대선 공약으로 좀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 PBR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AI 정책 협약 체결 소식 등의 AI 챗봇주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 후보가 제시한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고 이번 협약이 AI 100조 공약 실행을 첫걸음으로 GPU, 그 다음에 NPU 인프라 확충,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예상 집행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김현철 인공지능협회장이 정책협약은 협회의 10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자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서서 민생 기술이자 국가 전략 자산임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라고 봤고요. 협회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AI 100조 투자가 국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수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챗 GPT 등 생성형 AI가 전 산업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프라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김문수 그 후보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거기다가 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1호 공약으로 AI를 꺼냈다고 보이니까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AI 쪽이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각자 지금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이슈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정책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단일화 이슈로 시끄럽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행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뭔가 표면적으로 시장에 어필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틈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빠르게 지금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진검승부를 좀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어떤 정책들, 대선 정책들은 또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살펴볼 만한 시기가 조만간 다음 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오전 이야기는 마무리했습니다. 비가 오고요. 저는 연휴 동안 못 쉬었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는 또 먼 길을 떠납니다. 주말 사이에 저도 나름대로 리프레시를 하고 먼 길 떠나오고 월요일 날 돌아와서 또 새롭게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뵙겠습니다. I see you.